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입니다. 총선 후유증, 한쪽은 분노, 한쪽은 기쁨이지만 그런 여운이 계속되고 있죠. 국민 전체 투표는 국민의힘이 45%를 받았는데 저쪽은 불과 50%인데 왜 의석수는 그렇게 차이? 이거 판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난 대선 때는 0.73% 차이인데 올로와 나싱 선거 아니었나? 다 가져가지 않았냐? 대통령 선거는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쪽의 유권자들은 관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파뿐만 아니고 좌파도 마찬가지였겠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보로서 떨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또 분했겠죠.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 우파의 그 재집권 거리의 정치가 그 분노가 팽배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창기부터 촛불 시위, 광우병 파동 난리가 났죠. 끌어내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집권하자마자 댓글 사건 국정은 이걸로 1년 이상 끌었고 그 뒤로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이걸 굉장히 정치 이슈화하는데 불을 비췄고요. 최순실 사건으로 종막을 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훈련이 덜 돼 있다. 거리의 정치를 동원했다는 걸 보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렇게 유례 없이 5년 내내 패권적 강력한 야당에 둘러싸이는 경우는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88년 선거 때 민정당이 통일민주당이나 아니면 평화민주당에 둘러싸여서 175석을 야권에 줬는데 결국 이걸 견디지 못하고 노태우 정권은 3당 합당을 했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있고 국민의힘 스스로도 이번에 지면 우리는 식물 정권이 될 수 있다.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지면 범죄 집단 그리고 운동권 좌파 세력들이 득세할 것이고 그건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망하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굉장한 후유증이 지금 몰고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 운영을 좀 쇄신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먹혀들지도 않고 모든 언론이 대통령이 진정한 사과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죠. 참모진들도 뒤늦게 대통령이 사과 발언을 했다 하는데 이것도 모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자들도 너긋해졌어요. 초선 의원들 특히 28명인가 이런데 모여라 그러니 14명이 왔다. 이거 옛날 같으면 긴장감이 들 텐데 그런 것도 아니죠. 고동진 전 삼성전자 출신입니까? 이번 당선된 분이 삼성 같았으면 벌써 TF가 차려졌을 텐데 무슨 정당이 이러냐 하는 식으로 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뭘 못하도록 행정처분도 우리가 법제화해서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죠. 이거 완전 손발을 묶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은 사면 초과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단 총리와 대통령실의 쇄신을 약속했기 때문에 총리 인준부터 여러 이제 순차적으로 인선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총리도 사실 마음대로 인준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까? 이분을 총리를 하면 등록해볼까 하는 에더벌린이 떴고 문재인 정권의 책사였던 양정철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김한길 씨는 어떠냐 총리로 비서실장은 장제원 이게 괜찮지 않냐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도 합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전 장관이 그런 대로 괜찮다. 우리가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니냐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하느냐. 그거 이전에 우리 보수 진영에 내쳤던 사람을 나경원 이런 분들 해서 그런 쪽에 좀 더 보도를 하지 않느냐. 자기는 지금 개혁신당이니까 밖으로 나가 있지만 이렇게 또 약간 조롱스킨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또 그게 무슨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 아니냐 이간책이다.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우리한테 좀 물어보고 승인을 받고 해야지 마음대로 하면 되겠냐 이런 이제 반응도 나왔고 누가 그쪽으로 간다면은 너는 배신자다 하는 이런 프레임을까지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또 좀 한번 검토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치의 거버넌스를 할까요? 통치 대통령 중심자의 지배 구조가 현 제도화에서 어느 측면에서는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 제도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어떤 통치 스타일을 바꾸면 그게 누적되면 관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옛날부터 너무 대통령 권력이 비대하다. 이원 집정부제를 해보자. 외교와 국방은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고 대통령에 맡기고 나머지는 내치는 국무총리가 하는 이런 이원 집정부제. 예를 들면 대통령 권력이 너무 미웠어. 차라리
내각제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 그 제도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뭐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제도가 좋다는 것은 뭐 세계 정치사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국민적 바람이 있다면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우리가 권력을 좀 더 나누어 볼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고 대통령 권력을 빼는 게 이왕 가능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협치의 시대를 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 본다면 좀 느긋하게 길게 정치를 해볼 수 있는 일종의 탕평책이 가미돼야 하겠죠. 권력 배분의 고통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뭐 독재나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관용의 바탕을 둔 협치는 이제 불가피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대통령이란 분이 절대 권력을 휘두를 때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공고했죠.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군대의 일부 조직 정보 관련 사이트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기초하고 보좌해 줬죠. 검찰이나 경찰도 과거처럼 일방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익 집단화돼 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권력에 지금 순종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고 해병대 최상병 사건 하나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뭐 절절매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가 대통령 중심제가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뉴노멀 그런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을 붙잡고 자당 국회의원 저쪽 반대파의 상원 의원이든 특정 사안 정책을 놓고 전화통을 붙들고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도 우리도 한 번쯤 맛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굴복은 아니다. 어쩌면 그게 소신으로 이어졌으면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겠죠. 윤 대통령의 어떤 소신과 우파적인 철학 그리고 밀어붙이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재판은 어떻게 하냐? 투출해가로 가야 될 부분이고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은 뭐 새로운 진실에 마주할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총리 인준에서부터 비서진 진영 또 일부 개각 여러 산재한 난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신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치가 불가피하다. 그것이 결코 굴복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박재일의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